소중한 아기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예비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현재 임신 기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엽산, 철분, 비타민 D 등등 챙겨야 할 영양제가 정말 많다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하나씩 챙겨 먹으려고 하면 이건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 먹어야 하지?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영양제일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막상 정보를 찾아보면 자료마다 또 사람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오히려 더 헷갈리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은 예비 부모님들을 위해 각 핵심 영양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왜 먹어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과 순서를 제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엽산과 철분부터 시작해서 영상 마지막에는 시기별 영양제 복용법 총정리표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주세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알아볼 핵심 영양소는 바로 엽산입니다. 주변에서 임신 준비하려면 엽산부터 챙겨라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오셨죠? 대체 엽산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임신을 하기도 전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그 이유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엽산은 비타민 B9의 한 종류인데요. 우리 몸에서 새로운 세포와 DNA를 만드는 그야말로 생명의 기초군사에 꼭 필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아기 세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이때 엽산은 태아의 신경관 발달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신경관이 바로 앞으로 우리 아기의 뇌와 척추가 된 정말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통적으로 임신을 계획한다면 최소 1개월, 가급적 3개월 전부터 임신 초기 12주까지 하루 600에서 8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필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 중요한 시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신경관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는 신경관 결손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해수두증이나 이분척추증 같은 심각한 질환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엽산이 임신 초기의 핵심 영양소였다면 중기부터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또 다른 영양소가 바로 철분입니다. 철분은 혈액 속 적혈구를 만드는 헤모글로빈의 주성분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우리 몸 곳곳에 산소를 운반하는 건데요. 임신 중에는 쑥쑥 크는 태아에게도 산소를 보내줘야 하고 엄마의 혈액량 자체도 거의 50%나 늘어나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철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철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산소 배달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겠죠. 이게 바로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산모는 극심한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고 우리 아기에게는 충분한 산소가 전달되지 못해서 성장 지연이나 저체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철분은 태아의 성장이 빨라지고 엄마의 혈액량이 급증하는 임신 16주부터 아기를 낳고 몸이 회복되는 시기인 출산 후 3개월까지 하루 24mg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인 엽산과 철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두 가지 영양소와 더불어 중요하게 챙겨야 할 다른 영양소들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체내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즉 아기의 뼈와 치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칼슘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산모의 뼈 건강과 면역체계 유지에도 중요하게 관여하지만 사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 칼슘 흡수를 돕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임신 중독증 예방, 산모의 우울감 완화, 체중 조절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태아의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도 태아의 면역체계 형성이나 골격 형성에까지 정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영양소입니다. 미국 FDA와 한국영양학회에서도 성인 여성에게 하루 약 600 IU 정도의 비타민 D 섭취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 위주로 햇빛 노출이 부족해서 비타민 D 결핍인 경우가 많은데요. 임신 중 비타민 D는 더더욱 중요한 만큼 임신 중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를 정확히 확인한 후에 주치의 선생님께서 권고해 주시는 대로 복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칼슘입니다. 자, 임신
20주가 넘어가면 우리 아기의 뼈와 근육이 폭풍 성장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부터는 칼슘을 꼭 챙겨주셔야 하는데요. 이 칼슘은 태아의 뼈와 치아는 물론 신장과 근육, 신경계 발달의 기본이 되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만약 엄마 몸에 칼슘이 부족하면 우리 아기는 엄마 뼈에 저장된 칼슘을 그대로 가져다가 자기 몸을 만들거든요. 결국 엄마의 골밀도는 점점 낮아지고 나중에 골다공증이나 골감소증으로 고생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뼈 건강뿐만이 아니에요. 칼슘은 임신 중독증 같은 위험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평소 혈압이 높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또 고령이거나 과체중인 산모라면 칼슘의 좋은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꼭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소 식단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건 오메가3입니다. 임신 후반기는 태아의 뇌와 시각세포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인데요. 이때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3, 그 중에서도 DHA입니다. 아기의 두뇌와 망막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재료가 되기 때문에 12주부터는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DHA 섭취가 태아의 두뇌 발달과 인지 기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산모의 조산 위험을 낮추고 산후 우울감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오메가3를 고르려고 하면 식물성과 동물성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되죠. 보통 임산부는 중금속 걱정 없는 식물성이 좋다고들 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은 정제 기술이 워낙 좋아서 웬만한 동물성 제품도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고요. 오히려 동물성 오메가3에 포함된 EPA라는 성분도 임신 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DH만 들어있는 식물성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건 편하게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신 기간 중 핵심 영양소는 무엇인지, 그리고 왜 먹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왕 먹는 거 더 효과적으로 먹어야겠죠? 영양소별로 흡수율을 높이는 복용 시간과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철분은 빈속, 즉 공복에 드셨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은데요. 다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리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식사 직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는 철분의 체내 흡수를 돕습니다. 따라서 철분제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주스와 함께 드시거나 비타민C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녹차나 커피는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급적 철분제 복용 시간과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도 철분과 꼭 시간차를 두셔야 합니다. 서로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예를 들어 철분은 아침 식후, 칼슘은 저녁 식후, 이런 식으로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면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서 더욱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지방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잘 되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하신 직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를 막달까지 먹으면 출혈 위험이 있다던데 하는 걱정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고용량 오메가3 복용은 출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지만 일반적인 영양제는 하루 1g 이하의 낮은 용량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걱정이 되는 분들을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임신 34주가 되면 섭취를 멈추는 겁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막달에 중단했을 경우 출혈 위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를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영양제를 드실 때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은요. 무조건 챙겨 먹는 것보다 적정량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칼슘이나 비타민 D도 과량 섭취는 피해야 하고요. 특히 비타민 A는 과다 복용할 경우에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함량을 타시는 게 복잡하고 헷갈리신다면 임산부용 종합 영양제를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임산부용 제품들은 비타민 A처럼 민감한 성분은 안전한 형태로 넣거나 함량 자체를 임산부에게 맞게 모두 조절해서 출시하기 때문에요. 좀 더 안전하게 영양을 챙길 수 있겠죠. 두 번째 주의사항은 영양제는 건강한 식단을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가 기본이고 영양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조 수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무엇보다 임신 기간은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영양제 하나를 고르더라도 신중해야 하잖아요.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식습관이 달라서 내게 꼭 필요한 영양소와 함량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선택하기 전 또는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임신 중에 피부한 영양소들과 복용법,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이제 영양제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이 수많은 정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기와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든든한 가이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정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